2020년 코로나와 가장 유사한 만주 흑사병, 사진으로 보는 첫 코로나 폐렴 팬데믹, 6개월간 6만 명의 사망자, 거의 100% 치사율을 보였던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맨추리안 플레이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참고 자료가 있지만 책 3권을 오른쪽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영어로 논문 3개를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0년까지는 콜레라가 아주 무서웠죠. 그래서 많은 유럽인과 아시아인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사람들을 추수해가는 마귀의 모습이 그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콜레라이고, 오른쪽에 붉은 망토를 입은 마귀의 모습으로 낫을 들고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이것이 바로 1910년의 맨추리안 플레이그입니다. 1910년 10월부터 1911년 3월까지 6개월간 공식적으로는 43,942명이 죽었지만 실제로 6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요.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인 60%, 약 2,500만 명이 죽은 이후 가장 강력한 폐렴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치사율은 99%에 가까웠어요. 중국 설날 연휴가 겹치던 1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가 매일 500명 이상이 죽은 피크 시점이었습니다. 겨울이라 만주의 추운 겨울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공기로 전파되는 폐렴 흑사병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흑사병은 러시아 쪽에서 철도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하얼빈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하얼빈시에만 6,700여 명, 주변에 6,000명이 넘게 죽은 도시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그 만선 철도가 발전했는데 사진에 있는 것이 바로 묵된, 심리양, 봉천역입니다. 이 철도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주변에 많은 자들이 사망했는데, 봉천의 경우에 2,541명, 주변에 수백 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한인들은 이민을 가기 시작하던 시점인데요. 즉 한일 합방 직후에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코리안들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직 이민을 가지 않았죠. 그리고 한인들이 갔던 서간도 북간도 지역에는 아직 철도가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엄중하게 경계하고 이 병이 한반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를 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민도 많이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N95 마스크의 원조격이 바로 이 만주 흑사병 때 고안되었는데요. 얼굴 전체를 덮는 투구형 방독면 같은 마스크도 나오고, 안경과 마스크를 같이 개마이어 쓰는 의사들이 많았는데요. 면 마스크에 산을 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역마다 그 내리는 승객들의 체온을 재는 모습인데요. 열이 높은 사람들을 일단 격리를 시켰습니다. 환자가 늘어나자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적십자사에서 의사와 간호원을 파송해서 비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그 병균 병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하고 있는데요. 옆에 미국 간호부들의 모습도 보이죠. 중국 흑사병 병원과 의료진들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병원체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상당히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유니폼을 입은 의료진들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컬러로 보면 되게 약간 블루빛이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의사 중에 캠브리지 대학 출신 의학자 우 리엔터 오연덕은 패스트가 기침 재채기, 대화할 때 공기 속에 흩어져 있는 병원체로 감염되는 폐 패스트이며 그 매개체도 쥐나 쥐벼룩이 아니라 산속 바이텀이나 평지의 굴을 파고 사는 마르모트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마르모트 가죽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 동물을 통해서 매개해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연덕이 그것을 밝혀내고 이후 이 마르모트 가죽 매매를 금지시키면서 병이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의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마스크, 그 당시에 고안된 마스크의 모습입니다. 예, 임시 소독소의 모습이네요. 방역 집행처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 이런 소독하는 곳을 만들어서 방역을 했습니다. 일부 집들은 이렇게 태워서 환자가 발생한 집들은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의 한 방법으로 전소시키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시체 해부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중국 병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한국에서 나중에 일본군이 중국인들의 행한 만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인간 실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용하는데 잘못된 것이고요. 1911년 사진들이 대부분 잘못 오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모습입니다. 치사율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격리시키는 형식으로,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니까 더 많이 둘 곳이 없어서 야외에 그냥 시체를 버려두는 꽁꽁 얼은 상태죠. 그래서 이 모습,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체가 완전 얼음처럼 꽁꽁 얼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쌓아 올리는 수준으로 창고에 넣어두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오용이 되어서 일본군이 중국에서 1937년에 뭐 인체 실험하는 장면이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사용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력이 확보되고 그래서 매장을 하고 장례를 하게 되는데요. 나무관에 넣어서 거기 적십자사 표시로 붉은 표시의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저렇게 운반을 해서 공동묘지 형식으로 해서 땅에다가 깊게 묻었습니다. 예, 오늘은 1910년 11년 만주 흑사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0년 이후 2020년 코로나 19의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을 매개로 하는 패스트 무서운 만주 역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오지 않아서 다행히 한국에서는 이 병으로 죽은 자가 없고 그 대신에 일본 총독부가 경찰위생, 군사위생을 실시함으로써 1910년대 데라우치 시대의 무단 정치가 가능했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로서는 1911년 배고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고 이후에 지속적인 경계와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만주 플레이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